안녕하세요. 취업 엔지니어 도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동차 구조를 알아야 되느냐? 자동차 업계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자동차 구조의 이해는 기본입니다. 자동차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자동차 업계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구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간단히 하면, 자동차 구조는 기본적으로 크게 차체인 바디, 주행 시스템인 샤시 두 개로 나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시스템 관계로 근래에는 자동차 구조를 네 가지로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기존의 샤시가 자동차 동력을 담당하는 파워트레인과 자동차 주행을 담당하는 샤시 두 파트로 분리 구분되었고, 세 번째는 차체 및 의장 부품의 바디, 마지막으로 와이어링 하네스와 각종 전자 부품들을 의미하는 전장 부품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앞 시간에 연구소 조직 체계에서도 봤겠지만 크게 이렇게 4개의 조직으로도 나뉩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동력을 생산하는 엔진과 동력을 전달하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클러치, 그리고 엔진의 동력을 차량의 주행 속도에 맞게 변속시키는 변속기, 그리고 기타 기어 장치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워트레인은 동력을 생산, 전달하는 동력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사실 파워트레인과 엔진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차량 정보를 말할 때 엔진을 파워트레인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는 동력 시스템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의 전반을 담당하는 부품인데요. 방향을 조절하는 조향장치, 차량을 멈추는 제동장치, 그 다음에 차체 데미지를 줄이고 안락한 승차감을 주는 현가장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3월에 신형 소나타의 3세대 플랫폼이 최초 적용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7월에 또 신형 K5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플랫폼이 적용되네요. 플랫폼이란 대체 뭘까요? 매번 신차들을 개발할 때마다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드는데요. 한 차종을 개발하는데 약 3천억 원, 많게는 4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차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과 샤시를 공용화한 것을 자동차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체만, 껍데기만 변경을 하면 같은 플랫폼의 여러 차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종의 차가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 플랫폼 개발의 장점은 먼저 신차 개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개발 기간도 짧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소나타와 K5, 그랜저와 K7, 산타페와 소렌토 등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차체와 내외장, 즉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품을 의미하는데요. 충돌, 안전, 경량화, 소음, 진동, 법규, 감성, 품질, 편의성 등을 연구합니다. 바디는 차체와 의장 부품들로 구성이 되는데, 차체는 스트럭처 설계와 무빙 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설계는 차량의 골조를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무빙 설계는 후드, 도어, 트렁크, 썬루프 등 개폐 장치들을 설계하는 파트입니다. 의장 부품은 익스테리어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익스테리어 설계는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죠. 램프, 범퍼, 글라스, 미러, 와이퍼.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장 설계에는 공조 장치, 시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은 전체 부품 중 30, 현재는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은 크게 두 가지 부품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핏줄과 같이 차량 내 모든 시스템에 전원과 신호를 전달하는 와이어링 하네스와 배터리와 전자장치, 배터리에서 전자장치로 필요한 전원을 나눠주고 제어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부분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및 조작 시스템, 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자장치,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스마트 키, 버튼 시동,
블랙박스 같은 전자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모두 아울러 전장 부품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스마트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전장 부품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LG와 같은 큰 기업들도 전장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삼성은 2016년도에 오디오 업체인 하만을 약 9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에 오디오 스피커를 납품하고 있죠. LG는 작년에 2018년도에 유럽 램프 업체인 ZKW를 약 1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기존의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부품뿐만 아니라 램프 및 램프 제어 장치에도 진출을 한 것인데요. 전장 부품이 물리적으로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겠지만 하드웨어의 경우 원가 상승의 압박,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통합 ECU 개발로 그 수는 언젠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계속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폭스바겐 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 전망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자동차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술도 계속 접목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으면 좋은 취업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